시작. 자, 오늘 잘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6문장이었나요? 6문장 정도였고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단어 점수 역시나 단어 좀 봤니? 다 봤니? 이렇게 보면 되지. 뭐 그렇게 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좁아 이거 씨. 얘를 버리자. 아무도 못 들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 지금 less well known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약간 힌트는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니니? 해석하면서 요 부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특수구문이니까 특수구문, 뭐 입대 강조구문이라든지 도치구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시험에 자주 냅니다. 테스트로. 이 부분 보시면 less well known부터 나와 있는데 분명히 보면 이제 주어는 아니겠죠. 딱 봐도 그죠? less well known 누굴까요? 보어입니다. 보어. 원래 보어예요. 원래대로라면 the fact was less well known이겠지. 그치? 근데 이제 어떤 뭐 보어의 강조를 위해서 혹은 주어가 너무 길어서 the fact 다음에 뒤쪽에 대절 같은 경우가 동격의 대절이잖아. 대부터 끝까지 한다는 그 사실인데 엄청나게 길어요. 그죠? 그럼 주어는 이 뒤에 있습니다. fact가 되겠고 동사가 was 그 다음에 less well known이 원래 비동사 was 뒤에 이어졌었던 그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부족함 되시죠? 그죠? 그래서 보호격인 노문이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뒤쪽에서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는 도치구문이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주어부터 해석하실 땐 주어부터 하시면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보어부터 하셔도 되고 그 당시에는 덜 알려졌다는 얘기잖아. 덜 알려졌다는 얘기인데 무엇이? 뒤에 나와 있는 the fact that 대절이라는 사실. 그렇게 보시면 대절 먼저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had found out, 발견해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덜 알려졌다는 얘기죠. 이제 뭘 발견했는데 almost by accident입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표현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by accident. 우연히 정답. 우연히 그렇죠. 거의 우연히 발견했다는 얘기죠. 프로이트가 그치 무엇을 how helpful his pet dog Joffy was to his patient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보시면 find out에 대한 이제 목적절입니다. 간접 의문문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주어인 그의 애완견인 Joffy라는 애완견이 그 다음에 was to his patient 누구한테? 그의 환자들에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의미상으로 이해 가시죠? 두 번째 보시면 프로이트는 이제 notes 같은 경우 무슨 뜻이었어? 알아차렸다라는 의미죠. 그죠?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대비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만약에 여기는 이제 길어 보이는데 구조는 되게 단순해요. 대절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는데 그 중에서 이 구절 먼저 그 걔가 Joffy가 되겠죠? stand near the patient 만약에 환자 옆에 앉아있을 가까이에 앉아있을 때는 그 환자가 found it easier to relax 여기가 조금 뭐 복잡할 수도 있는데 얘 대신에 너무 짧죠 얘는 it 그 다음에 to relax 끝이야 끝 진목적 가목적어입니다 그쵸? 가목적어 진목적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find 그 다음에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easy 쓰여지 그치? 이 부분 보시면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많이 쓰이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형태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알겠죠? 특히나 동사 find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투정사라는 사실이 훨씬 더 쉽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지, 그렇지? 그럼 진목적으로 릴렉스하는 게 한마디로 마음의 편히 먹는 것이 훨씬 더 쉬웠다는 얘기죠. 근처에 앉아 있으면,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나 if Joffy sat on the other side of the room 하면은 그 어떤 치료실의 반대편에 앉아 조금 멀리 앉아 있을 때는 그 환자 자체가 seem 투정사 같은 경우 아니면 그냥 형용사 같은 경우는 저는 보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훨씬 더 굉장히 tense, 긴장하고 그 다음에 distressed 같은 경우는 괴로워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그러나 하지만 동명사 주어죠. measuring 무슨 뜻? 측정하는 것은 다른 지문이지, 그지? 얘 무슨 지문이었어? 복습했니? 기억나니? 무슨 지문이었어 이거? 뭐에 대한 문제점? 결과 중심 평가의 문제점이었잖아. 결과 중심. 결과만 보고 평가하면은 객관적일 수 있는데 그럼 과정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질문이었죠. 과정상에서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겨서 결과가 안 나왔으면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평가된다고 생각해? 라는 질문이었지, 그치?
자, 그래서 보시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validity 어떤 문제? 타당성이 되겠죠. 합당함.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뭐 하는 것이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자, because 왜? 결과라는 것들은 may be affected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이네요. 그죠? 어떤 상황들인데 어떤 상황들 beyond each employee's performance라고 나와 있죠. beyond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였어? 원래 뛰어넘는 거죠. 그쵸? 뛰어넘어버리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각각의 직원의 어떤 성과를 뛰어넘는 한마디로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거의 관계도 없는 정말 억울할 만한 그런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타당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였죠. 어떤 직원 같은 A라는 직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근데 과정 중에 굉장히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올렸다라든지 그 다음에 B라는 직원 같은 경우는 성과는 별로 안 좋은데 과정에서 정말 회사를 위해서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애썼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결과만 가지고 평가가 될 것이냐 이런 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보시면 4번입니다. 4번 하지만 매일매일 day and day 그 다음에 year after year 매일매년 그들이 continue 투부정사 계속해서 뭐뭐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다른 질문. 자, 그들은 계속해서 투부정사 한다는 얘기입니다. enter into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진입하다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하더니 waiting situations 어떤 상황? 기다리는 상황에 계속해서 진입한다는 얘기야. 근데 뒤에 봤더니 without the slightest intention of engaging their mind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시면 engaging their mind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그들의 마음을 engage가 무슨 뜻? 여기서 사로잡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노력 없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의도 없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스스로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마음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조금의 의도, 생각도 없이 기다리는 상황에 계속 반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나 오늘 은행 가야 되는데 저번에 엄청 기다렸었지. 오늘 뭘 가져가 볼까? 이게 아니라 그냥 은행 가는 거야. 아파? 병원 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이거였죠. 5번이 해결책. If you're going into a likely waiting situation 같은 경우는 likely는 형용사라고 말씀드렸고요. 무슨 뜻? 물론 부사 표현도 있긴 하지만 뭐 할 법한 가능성이 높은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다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럴 것 같으면 be sure 투부정사 확실히 투부정사 해라 이런 의미지, 그지? 뭐 해라 carry 가져가래.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퍼즐이라든지 노트북을.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또한 if the organization measures only final results인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왜 이렇게 됐지? 조직이 오로지 최종 결과만을 측정한다면 이런 의미지. It may fail to measure 이라고 나와있죠. 그 조직이라는 곳은 실패할 거야 투부정사 하는데 이런 의미죠, 그죠? 측정하는 데는 실패할 거야. 결과는 측정했지만 무엇을? significant aspect죠. significant는 무슨 뜻?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수치랑 쓰이면 상당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상당한, 중요한. 자, 그래서 중요한 측면을 측정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성과에. 그 다음에 they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ose results라고 나와있죠. 그치? 자,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은 무엇과 결과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측정할 건데?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 자, 이렇게 6문장이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복습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1일 테스트 잘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우리가 1일 테스트를 잘 보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니야. 이게 이제 전부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걸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운 걸 가지고 익히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우기만 하고 여기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이제 다 날아갈 수밖에 없어. 학습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그렇죠? 학습이라는 게 뭐 한자어긴 한데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잖아. 그렇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학습에서 학은 되는데 습이 안 됩니다. 배워보는 가. 수업 열심히 해. 그렇지. 시험도 보고. 가서는 딱 이제 할 것만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복습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익히는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영어 만들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평소에도 마찬가지, 내신 기간에도 마찬가지. 복습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뭐 어법 시간에 어법을 들었다, 수업을 들었다, 독해를 들었다 라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보세요. 이제 뭐 이거 중등부는 아니니까 고등부로 이제 올라가면서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 모르는 단어, 몰랐던 단어, 어법 패드도 나왔어. 무조건 외우고 지나가야 돼. 아시겠죠? 너무 터무니없는 단어 내가 알려줄게. 야 이런 거 몰라도 돼. 외우지 마. 알려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 독해하면서 쏟아지잖아. 그쵸? 모르는 단어. 지금 하시는 이 독후감 지문 자체가 쉽진 않아요. 난이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훨씬 어려워. 훨씬 어려울 거야. 우리 앞에서 했었던 올림포스보다도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시면은 지금부터 빨리 쌓아가야 돼. 알겠지? 자, 그럼 테스트란 단어를 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해보세요. 구멍이 좀 헷갈렸지? 요거 이거는 이제 이거 단어를 애원 이거 다음 잘 뜯었습니다. 쟤는 그렇죠. 근데 얘는 약간 물리적으로 느낀 거예요. 저는 느낌이. 얘가 이제 평가 쪽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거. 여기 받을 수 있어. 쏘. 요거는 공부정사. 주동사이기 때문에 큰 빠짐만 일단 적어주시면 되고. 이것도 괜찮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맞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다 했다. 너무 좀 어렵죠. 거의 단어도 외우고 이런 단어 있으면 다 짚고 넘어갔어요. 이게 지금 복습을 너무 잘하시고. 오케이. 그다음 여기서 문제 이 부분들은 멋있죠? 뛰어넘는다는 아직 이전에 병이 나와 있고 예전에 한글만 썼었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 많이 써. 많이 써봐야 돼. 양방향으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또 객관식으로 쓸수 있어. 나 다음 잘. 여기는 115 차이 확실하네. 어느 분들 이런 거 봐보고 이거 보면 좀 어렵죠. 해석도 참 어렵습니다. 질문 안 나왔어요. 이건 안 먹죠. 갑자기 잘했고 다음 학생이 그런 거 안 올라보지. 이거 그냥 진짜 안 하는 거야. 공부 잘했는데 알고 있어. 애매한 부분 끝나네. 조금 굳이 단어를 좀 잘했네요. 학생이 요즘 많이 배웠어. 학생이 하나 알겠지. 진짜 도움이 될 거야. 힘든 거 그거. 알겠지. 잘했어. 얘기 잘 나눴어. 해석 맞았어. 역시 단어. 이런 건 어렵지. 마음 쓰지 않고. 토하는 거 어렵지. 비슷한 거. 제가 보고 영어
굿. 대원. 크게 막 보면 이 안에도 좀 해줘요. 이런 거 해면 되겠지. 이런 거 되지. 근데 짜잘하게 하면 짜잘하게 하고 이제 큰 건 없으면 되겠지. 큰 부분은 찾긴 찾는 거 같은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찾는 거잖아. 여기 작은 데다가 이쪽에 딸리는 거 여기까지 하면 오늘의 독후가 가보도록 하겠죠. 자, 계속해서 제목 문제입니다. 제목 보도록 하겠고, 제목은 굉장히 함축적이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쓰는 주제보다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키워드 들어가야 되고, 키워드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아닌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키워드는 포함되어 있지만 아예 좀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키워드, 주제, 한마디로 소재랑 주제를 완벽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역시나 이제 대입학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힌트를 주는 편이다. 어떤 필자가, 그렇죠? 내가 이 얘기 정말 하고 싶다라는 그런 힌트를 좀 주는 편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힌트들이 또 있는지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집중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필기도 좀 하시고요. 모르는 부분 있으면 필기도 열심히 하고 필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필기를 안 하게 되면 물론 아는 부분도 필기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도 필기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르는데도 필기를 안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보면 더 보여. 아이씨 이거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냥 손 놓고 있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게 좀 보일 때가 있는데 이제 아는 부분도 필기해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중도가 더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 끊임없이 뭔가 이제 적고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근데 모르는데도 필기를 안 하는 경우는 무슨 배짱인지 필기 좀 하시고요. 알겠죠?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이제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심도 있게 보는 거니까 16번 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프로세스적인 부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 물론 이제 집에서 뭐 단어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정답 때려 맞추고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뭐 이런 문제라고 다른 유형의 문제 만났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풀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받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복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 take the choice which kind of soup to buy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나와 있습니다.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렇죠? take the choice 무슨 뜻일까요? 뭔 뜻일까요? take the choice which kind of soup to buy take the choice 무슨 뜻일까요? 뭐 해라? 뭐 해라? 결정해라. 선택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말대로입니다. 자, 뭐에 대한 결정을 해라. Which kind of soup to buy 같은 경우는 의문사투 부정사가 되겠죠. 그렇죠? 의문사투 부정사. which 같은 경우는 어느 것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렇죠? 어떤 종류의 스프를 살지를 한번 결정해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첫 번째로 무슨 스프를 사나 보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스프를 하나 사는 데 있어서 there's too much data입니다. 그렇죠? too much data 같은 경우는 too much 같은 경우는 많아서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뜻일까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죠. 너무 많아 이런 뜻이에요. 많아도 너무 많아 too much 같은 경우는 과하다라는 느낌입니다. too much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그냥 much랑 또 약간 달라요. 뉘앙스 부분에서
많아서 좋아 이게 아니라 너무 많아 이런 얘기가 되겠고 너무 많은 뭐가 있다 데이터 자료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Here for you라고 나와있지 그지? To struggle with라고 나와있지 그지? 자 그럼 for you to struggle with라고 나와있지 struggle with가 무슨 뜻인가요? struggle with 요건 알겠지? 뭐니? 나연아 뭐니? struggle with 투쟁하다, 고군분투하다. 사전적인 의미로 그래요. 고군분투하다, 투쟁하다. 한마디로 뭐 씨름하다 이런 뜻이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당신이 투부정사 할 데이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for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보셔도 되겠고, 당신이 투쟁할 데이터가 여기 있다는 to struggle with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데이터 수식해주는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뭐가 있대? 땡땡 하고 부연 설명이죠. 도대체 그런 당신이 씨름해야 되는 데이터가 뭐 자료가 뭔데? 라는 거지, 그치? 스프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 칼로리라든지, 그다음에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salt 컨텐트 같은 경우는 뭔가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유추는 가능하시겠지만 소금의 함유량이 되겠죠, 그렇죠? 나트륨의 함유량이라든지, 테이스트 맛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까지도 패키징 뭐야? 패키징 포장입니다. 포장 그리고 앤서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비단 뭐 스프만의 얘기일까요? 아니죠. 모든 제품을 살 때 다 이런 걸 가지고 실험하겠지. 혼자서 뭘 골라야 되지라는 고민하겠죠. 그렇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는 too much 너무 많아 이런 얘기. 자, if you were a robot 이라고 나와있죠. 보시면 가정법인데 그럴 일이 없잖아, 그죠? 가능성 제로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뭐라면 로봇이라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만약 당신이 로봇이라면 you'd be stuck here 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D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우드겠고요. 가정법이니까 you'd be stuck here 이라고 be stuck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 be stuck 막히다라는 뜻이죠. 막혀있다는 뜻입니다. would be stuck 같은 경우는 be stuck 막히다 이런 뜻이 되겠고 자,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로봇이라면 당신은 로봇으로서 여기 막혀 있을 거야 이런 의미죠. Here only trying이라고 나와있죠. 하루 종일 여기서 막혀 있을 거야.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Trying to make a decision 하면은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여기서 막혀 있을 걸. 막혀 있다는 얘기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With an obvious way to trade off which details matter more 이라고 나왔죠. 보시면은 obvious way입니다. 무슨 방법? 분명한, 맞습니다. 분명한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분명한 방법도 없이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지? 자, 뭐 할 방법인가요? 얘는 마찬가지로 way 뒤에서 투부정사가 수식해주는 구조가 되겠고, trade off는 뭐게? 요거는 찾아왔겠지, 설마. 밑에 있지 않아요? 뭐니, 성빈? 없나요? 야, 없으면 안 찾는 거야. 내가 너는 얘기잖아요. 여기 밑에 없는 것도 좀 찾으라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 쓰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나와 있다. 그러니까 오프를 어디다 붙여야 될지 몰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트레이드만 찾아보거나 끝. 안 나와. 뭔 소리야. 무역하다래. 교육하다래. 해석이 안 돼. 지나가. 뭐 딴 거 본다든지.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쳐보셔야 돼요. 트레이드 오프를 쳐보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 오프 중에서 뜻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 2, 3, 4, 5 만약에 5번까지 뜻이 있다. 그럼 1번 뜻 넣었는데 말이 안 돼. 2번 뜻 넣어. 그거야. 그게 이제 찾아보라는 얘기야. 그게 예습이라고. 아시겠죠? 트레이드 오프는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진짜 아무도 없어? 그래. 심층 있는, 심도 있는 단어 조사를 해온 친구가 아무도 없단 말이야? 맞추는 사람에겐 상품이 있습니다. 관심 없군요. 해보다 보니 트레이드 오프. 절레절레. 찬이. 바로 나왔어요. 여명 어디? 자 이거는 뭐 상쇄하다라든지 which details 앞에 찍고 있는데 아씨
저거. 허리 나가요. 허리 나가요. 5초만 쉬었다니까요. 모서리는 찍혔어요. 자, 다시 시작합시다. 거의 뭐 그야말로 이게 진정한 원맨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별건 아닙니다, 그죠? 상쇄하다 이런 뜻이죠. 이제 균형 잡다는 뜻인데, which details matter more 이런 뜻이잖아. 그치? 무슨 뜻이야? 자, 어떠한 무엇이 디테일 세부 사항이 matter more 무슨 뜻? 훨씬 더 중요한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matter 같은 경우는 이제 일형식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해. 자,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상쇄할 만한 분명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지워나갈 만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 뭐가 더 중요한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얘도 버릴 수 없고 쟤도 버릴 수 없는데, 이런 거죠. 흔한 이제 결정장애가 되겠죠. 그렇죠. 쌤도 이제 결정장애 중에 한 명입니다. 진짜 결정장애. 특히 어떤 마트 갔을 때 뭐 우유 하나를 사놓으면 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게 성격이야, 성격. 별걸 다 고려하게 됩니다, 진짜. 이게 뭐 여기 막 포장 써 있잖아. 이거는 뭐 포장까지 막 이럴 수 있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중요합니다. 포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뭐도 있을까요? 브랜드라든지, 그렇죠? 식품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어떤 커피 하나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뭐 잘 못 골라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 to land on choice라고 나와 있죠. land on이 무슨 뜻이에요? land on. 야, 이런 거 안 찾아. land 무슨 뜻이야? 원래 무슨 뜻인가요? 원래 land on 같은 경우 착륙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착륙하는. 그러니까 착륙이니까 뭐야? 어디에 도착하는 거죠. 그렇죠? 도달하다,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르다, 도달하다 이런 뜻이, 그지? 자, 어떤 선택에 도달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투부정사 단독으로 맨 앞에 쓰였을 때는 이르다,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 결정에 you need a summary of some sort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보시면은 뭐가 어떤 종류의 무엇이 요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지? 요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요약이 필요한데, 그리고 that is what the feedback from your body is able to give you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 흰색이야. 중요하겠죠. 필요하네. 너 필요해. 라는 의미. 여기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 이 앞쪽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맨 앞에서는 이게 중요하겠고요.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어.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로봇이라면 막혀 있을 거야 이런 얘기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need라고 필요하대. 너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만 봤을 때 잘 모르겠어. Summary of some sort? 일종의 어떤 요약이 필요하다고? 그게 뭐야 도대체? 필요하긴 필요하다는데 도대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뒷문장에서 설명해줘. That is what the feedback 라고 말했지, 그쵸? That is what the feedback from your body is able to give you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것이 바로 뭐네? this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죠? 이 대지 밝히는 건 뭐고요? 앞에 나와 있는 이게 되겠죠. 일종의 요약이 되겠지. 결국에는 이렇게 맞다라고 했을 때는 일종의 요약이 뒤에 나와 있는 what부터 끝까지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필자가 얘기하는 건 너 필요해, 이게 필요해, 요약이 필요한데 요약은 곧 바로 이 what부터 끝까지야. 그럼 이게 진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what부터 끝까지,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필자가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 결국에는 what부터 끝까지였어. 뭐야? What the feedback from your body is able to give you 라고 나와있죠, 그죠? 봤더니 뭐래? Feedback from your body what절에서 주어가 되겠죠, 그죠? is able to give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간접 목적어가 되겠죠. 자, 피드백은 피드백인데 어떤 피드백? 신체 피드백을 얘기합니다. 신체 피드백. 한마디로 이제 피드백은 뭐야?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신체 반응입니다. 신체 반응.
자, 그래서 신체 반응이 너한테 부여할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게 바로 요약이야. 요약 정도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국엔 너한테 뭐가 필요하다? 신체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신체 반응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얘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뭐 만약에 네가 로봇이라면 이 얘기보다 이 얘기가 왜 더 중요하냐면 얘를 보고 얘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갑자기 왜 로봇? 이라고 했을 때 로봇 같은 경우는 뭐가 없을까요? 신체 피드백이 없겠죠. 사람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그 내용을 만약에 여기를 보고 로봇을 그래서 언급했구나 몰라서 상관없어. 밑에서 더 설명해 줍니다. 더 자세하게. 자, 예시를 들어줍니다. 그죠? Thinking about your boss 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동명사 주어지게. 뭐 하는가? 뭐 하는가? 뭐 하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뭐에 대해서? 당신의 예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might make your palms sweat라고 나와 있죠. 사역동사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손바닥에 sweat, 땀이 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혹은 your mouth라고 나와 있죠. might burn 이라고 나와 있죠. 주어 그 다음에 동사야. 두 번째.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는 might water 무슨 water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로 쓰여있죠. water 무슨 의미일까요? your mouth might water 하면은 입에서 침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침이 솟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뭐 하면서 thinking about the last time you consumed chicken noodle soup 이라고 나와있지. 그죠? 이렇게 last time 수식해주는 이제 관계부사절인데 왜는 생략돼 있고 자, 지난번을 생각하면서 입에 침이 고일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 생각하면 뭐 했던 지난번인가요? You consumed the chicken noodle soup이라고 나와있지. 그치? 그 치킨 누들 스프를 먹었을 지난번이 되겠죠. 먹었을 지난번을 생각하면서 입에서 침이 나온다는 얘기. 침이 고인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were, notting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notting the excessive creaminess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얘는 여기서도 지금 동명사 주어죠. 그죠? 얘가 동명사 주어가 되겠고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4형식 구조가 되겠고 어디?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쵸? 두 번째로 또 뭐 하는 것은 Noting the excessive creaminess of the other soup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알아채는 것은 이런 의미인데 보시면은 무엇을? 과도한 creaminess는 뭐야? 크림이 너무 많아. 어때? 느끼함이야. 느끼함. 자, 그래서 다른 스프의 과도한 굉장히 심한 그런 뭐에 대해서 느끼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might give you 당신에 대해서 무엇을 부여할 수 있다? somebody 뭔가 생각만 해도 배가 아플 수 있다는 얘기죠. 생각만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언제부터 갑자기 또 흰색으로 오겠지? 뭐 이런 거죠. palm sweat 그다음에 mouse white water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딨니? give you stomach ache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이게 바로 신체 피드백이 되겠죠? 신체 피드백. 신체에 대한 반응이 되겠죠. 내가 어떤 예산 생각하면 손에 땀이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번에 먹었던 거 생각했더니 입에 침이 고이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뭐 너무 느끼한 거 먹었었어. 그때는 약간 속이 안 좋은 것 같다는 얘기. 생각만 해도 그렇죠. 보기만 해도 그 제품을 보기만 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 피드백이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You simulate your experience with one soup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당신의 simulate 말 그대로 이제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시뮬레이션 한다는 얘기고 당신의 경험을 어디에다가 한 가지 스프에다가 한 제품에다가 가정을 하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한 제품에 해보고 그리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 other 다른 제품에 적용해본다는 얘기죠. 당신의 경험을. 그렇지? 시뮬레이션 돌려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your bodily experience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bodily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 쓰였고요. 신체의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신체 경험이라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역시나 help라는 뭐가 나와서 신체 경험이 피드백이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목적은 your brain이 뭐하도록 목적격 뭐하도록 빨리 place a value on soup A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보시면은 soup A에 가치를 두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당신의 뇌가 목적은 당신의 뇌가 빠르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가치를 준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스프 A가 가치가 있네 얘 사야지 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and another on soup B 하면은 또 한 가치 같은 경우는 또 어때? 다른 가치는 B에
A는 이게 좋고 가격이 좋고 가격이란 가치가 좋고 B 같은 경우는 맛이라는 가치가 좋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도와주는 게 누구고? 신체 경험.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llowing you to tip the balance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오형식으로 쓰여 분사구문입니다, 그죠? 결과적으로는 당신으로 하여금 풀어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앞 내용 자체가 가치를 그렇게 A, B 나눠서 둘 수 있다는 얘기는 당신으로 하여금 뭐 할 수 있게 해준다. tip the balance입니다. 팁이 무슨 뜻? 팁 동사 팁. 팁 주다 말고. 팁 주다 말고 무슨 뜻?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팁 같은 경우. in a direction or the other 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한쪽 방향 혹은 다른 쪽 방향으로 뭐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균형을 기울일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죠. 균형을 기울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A라는 제품, 그 다음에 B라는 제품 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균형이 계속 팽팽해. 야, A도 좋고 B도 좋고 미치겠어. 성격상 아니면 뭐 다른 요소를 고려해 볼 때 내가 선택을 못 하겠어. 라고 했을 때 기울어지게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돼서 A의 무게를 더 뒀다. 그럼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팁 더 밸런스 같은 경우는 균형을 기울이기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결정할 수 있게. 아시겠죠? 자, you don't just extract the data from the soup cans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이 뭐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단순히 extract 뽑아내는 게 아니죠. 데이터를 어디로부터? 그 soup can에 쓰여 있는 정보로부터 뽑아내는 게 아니죠. You feel data 하면은 그 자료를 느끼는 것이다. 자료를 느낀다는 표현은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쓰였는데 결국엔 뭔가요? 신체 경험이라는 얘기죠. 신체 피드백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아래쪽 부분은 다 예시가 되겠고 결국에는 몇 번인가요? 주제를 선정하자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혹은 큰 도움이 돼주는 부분은 누구다? 무엇이다? 우리 신체의 사람의 신체의 피드백 반응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뭐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체 피드백 이런 부분이 들어가주면 좋겠죠, 그죠? 자, 몇 번? 정답 몇 번? Bodily feedback can follow you. 몇 번? 3번 그래 3번이죠. 3번이 되겠죠. 맞지? 뭐 먹을래? 라는 얘기지. 뭐 먹지? Your body will tell you 하면은 당신의 신체가 말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2번 같은 경우는 fool 때문에 틀렸죠. fool you. fool 같은 경우는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 사람 얘기는 신체 피드백을 잘 활용해라.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결정해봐 이런 내용이었어.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 몇 번이니? 17번? 자, 얘는 좀 빠르게 볼게요. 17번 같은 경우는 17번 그 다음 18이죠. 17, 18 그리고 제목 끝인가? 오케이. 대입하기 끝이 나네. 17번은 일단 비교적 조금 쉬운 편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udit Challenges and Contests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초기에 어떤 도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근데 보시면은 어떤 경쟁이나 어떤 도전인가요? To solve important problems in mathematics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주어는 얘네가 되겠죠, 그렇죠? Challenges and Contests. 그 다음에 동사가 date back to입니다. 무슨 뜻? 얘는 하나의 수거처럼 알고 계시면 좋겠죠? date back to 무슨 뜻?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치? 자, 16세기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엄청 옛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줄에서부터 어떤 시간이 나왔습니다. 16, 17세기 나왔고, 그다음에 some of these problems have continued to challenge mathematicians until modern time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은 이 문제들 중에 일부는 have continued to challenge라고 나와 있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 한마디로 힘들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를? 수학자들을 언제까지도 현대 시간까지 이런 의미가 되죠. 현대까지, 지금까지 이런 의미. 자,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페르마라는 사람이 issued a set of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ssue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일까요? issue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게? 이런 것도 찾아봐야 돼. issue 딱 봐도 동사잖아, 그치?
그럼 동사 뜻 쫙 봐야 돼. 보면서 아 동사 뜻 중에서 이슈가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 하면서 사전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사전. 제발 그 사전 찾을 때그 파파고 좀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파파고가 편한가 봐. 이게 누르면 바로 나오는 거 뜨니까. 그쵸? 엔터 안 눌러도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찾는 분들이 꽤 있는데 오류가 많을 뿐더러 그리고 여러 가지 뜻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문맥상의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요. 사전 쓰셔야 돼요. 사전. 알겠죠? 요즘 얼마나 좋냐. 그래도 치면 나오잖아. 그치? 예전처럼 막 종이 사전 들고 다니고 그러지 않잖아. 너무 옛날인가? 아니야 우리 집에도 있어. 이만해 진짜. 진짜 이만해. 두께가. 이만한 엄청 큰 거 있습니다. 그거 막 뒤지면서 그렇게 보진 않으니까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 사전만 잘 활용하시고. 자 이슈는 뭐야? 무슨 뜻이야? 이거 발표하다, 발행하다라는 뜻이고, 제시하다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자 보시면 a set of 같은 경우는 1년에라는 뜻이죠. 한 세트에 한 무리에 한 묶음에 이런 뜻이면 1년의 수학 문제들 난제입니다. 제올린지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들을 1657년에 제시했다는 얘기죠. 발표했다는 얘기죠. 풀어봐 하면서 many prime numbers and divisibility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수학 용어입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solution to what is now known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be known as는 무슨 뜻인가요?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be known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for 같은 경우는 뭐뭐 어떤 이유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의미지, 그지? 자 보시면은 solution이 주어가 되겠고요, 그죠? what is now known as Fermat's last theorem 이런 거 나와 있죠, 그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동사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마지막 이론 정리 이런 뜻이 되겠고 그렇게 알려진 것에 대한 어떤 솔루션 해결책 같은 경우는 was not established until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not until이 되겠죠. not until 같은 경우는 합쳐서 뭐로 after 이런 것도 돼요. 그래서 확립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언제까지? 1990년대 말까지는 확립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1990년대 이후에는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not until 나오면 after로 치워가시면 훨씬 편합니다. 해석하시면. 그래서 앤드류 윌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확립됐다. 1990년대 이후에. 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일단 보시면은 지금 이어지는 부분이 16세기부터 출발을 했는데 1657년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1990년대로 왔고 그 다음에 힐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게라고 했을 때 동격으로 수식해 주는 거죠, 그죠? 독일의 수학자인데 identified라는 거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확립하다는 뜻이 되겠고, 그죠? 확립하다, 확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20세기 unsolved problems라고 나와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그런 수학 문제들이 되겠죠, 그죠? 1900년에 풀리지 않은 수학 문제에 대해서 확정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발표한 거야. 그래서 with hope라고 나와있죠, 그죠? 뭘 가지고 with hope 어떤 바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바람인가요? 이해할 거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문제들이 would be solved 풀릴 거야. 언제는 21st century 21세기에는 이런 거 나와있죠. 21세기까지 갑니다. 21세기에는 풀리겠지 라는 바람을 가지고 발표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although some of the problems were solved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바람대로 일부 문제들 같은 경우는 were solved 풀리긴 했을지라도 이런 뜻이죠. 풀렸대. 근데 일부니까 그죠? 다른 것들은 remain 이형식 동사죠. 보험이 unsolved. 자 어떤 채로 남아있다?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도 this day, 요즘까지도, 그렇죠? 요즘까지 this day. More recently라고 나와있죠, 그죠? More recently 가장 최근에 이제 2000년에는 이제 Clay Mathematics Institute라는 어떤 named seven mathematical problems라고 나와 있죠, 그죠? 보시면 어떤 기관 자체가 어떤 수학 기관 자체가 name하면 동사로 무슨 뜻? 명명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름 짓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또 한 번 정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안 풀린 문제들 해가지고 이름을 거론했다는 얘기죠. 네임 같은 경우는 명명은 이름을 부르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어떤 문제들인가요? Has not been solved with hot dash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야. 그리고 어떤 발음으로 똑같은 구조죠, 그렇죠? 어떤 발음? They could be solved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에 풀릴 것이라고 여겨졌었던 그런 발음을 가지고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문제들이 요즘까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1 million 달러가 되겠네요, 그렇죠? 1 million 얼마지? 1 million? 100만 달러 곱하기 1000은 10억 10억 달러의 상금이 will be awarded 주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죠? For solving each of these 7 problems. 게다가 각각이라고 10억 맞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좀 계산이 안 돼. 100만에 한 1000원 정도 곱하면 120, 100점만, 10만, 100만, 1000만 원. 10억이야. 세상에. 뭐 하고 있니? 이거 풀러가야지. 야, 이거 7개에 10억씩이다. 그럼 70억이냐? 다 풀면. 와, 상금이 자,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죠? 엄청나네. 수여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be awarded. 주어질 것이다. 이 7 문제 각각의 7 문제를 이제 푸는 데 있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6세기부터 이어져 오는 게 무엇이다? 수학 난제죠. 수학 난제,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안 풀린 채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몇 번? 몇 번? 5 맞나요? 5번. 5번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슨 풀리지 않은 수학 문제들인데 past to 어디까지 전해지는 거야? 미래 세대까지 전해지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곤한 영혼들 좀만 힘내시다. 30분도 안 남았어. 한 질문 야무지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힘내시고 잠 깨시고. 어디니? 18번? We create a picture. 이게 맞나요? 오케이. We create a picture of the world. 이 부분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질문 볼 텐데 첫 번째로 이제 recreate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볼게요. 우리는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우리는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엇을? A picture of the world라고 나와 있지, 그렇지? A picture of the world. 목적어를 만들어내는데, 자, picture 세상이라는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한마디로 그림을 그리는데, 자, 봤더니 using the examples라고 나와 있죠. 분사입니다. using 같은 경우는 이용하여, 사용하여,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어떤 예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야. 자, 봤더니 근데 어떤 예시인지 내부터 수식해주는 부분이 되겠지, 그렇지? 자, 여기서 that 같은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그렇죠? most easily come to mind. 얘는 어떤 표현으로서 알고 계시면 좋죠. come to mind 무슨 뜻? 직역하면 이제 마음에 오다 이런 뜻이잖아. 마음으로 오다? 뭔 뜻이야? 아는 사람 come to mind. come to mind. come to mind. 연우야, 생각이 나다 맞습니다. 정답. come to mind 찾아왔구나. come to mind 얘는 이제 떠오르다는 뜻이에요. 떠오르다, 생각이 떠오르다, 생각나다 이런 뜻이야. 자, most easily가 무슨 뜻이야? 가장 쉽게 라는 뜻이 되겠죠. 가장 쉽게 떠오르는 어떤 예시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죠.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자, this is foolish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부터 무엇을 나타내고 있나요, 이 사람이? 어조를 나타내네, 고맙네, 그쵸? 바보 같은 거래, 바보 같은 거. 그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힙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중을 좀 미리 알려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훨씬 우리 풀어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운 경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부터는 한 세네 줄 갈 때까지 자기 의견이 없어. 일부는 뭐 이렇고, 물론 그렇기도 하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 근데 나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쉽죠, 그죠? 왜냐하면 뭐가 this is foolish 하되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죠. 무엇이 this가 가리키는 건 뭔데? 앞문장이 되겠죠. 앞문장. 뭐 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뭐 하는 것?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떠오르는 그런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그려보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왜? Because in reality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실상은 어떻다? 현실에서는 things don't happen more frequently just because we can imagine them more easily.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어떤 일들이란 뜻입니다. 어떤 일들이 don't happen 발생 안 하는데 훨씬 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Just because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 뭐뭐라는 이유로 이런 뜻이지, 그치? 단지 뭐 때문에 we can imagine them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them 같은 경우는 이제 more easily 어떤 것들이 되겠죠, 그죠? 어떤 것들을 우리가 훨씬 더 쉽게 more easily 하게 훨씬 더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상상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많아. 이 일이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상도 합니다. 그렇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생각해본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뭐 자주 발생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thanks to this prejudice라고 나와 있는데 prejudice는 무슨 뜻? 정답. 네, 필수단 거죠. 편견. prejudice.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이러한 편견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We travel through life with an incorrect risk map in our heads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나온 편견이 되겠죠.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자주 발생한다. 어떤 일들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만큼 자주 발생한다. 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우리는 travel through life라고 나와 있죠. 인생을 헤쳐나간다는 얘기지, 그치? 뭘 가지고 with an incorrect risk map입니다. 보시면은 인생을 헤쳐나가고 항해하는데 뭘 가지고 가는 거랑 똑같다. 우리의 머릿속에 리스크 맵 무슨 뜻? 위험 지도가 되겠죠, 그죠? 위험을 나타내는 지도인데 뭔가 incorrect 부정확한 이라는 뜻이죠. 마이너스죠. 부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러한 편견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보시면 does. 그러므로 그래서 we overestimat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overestimate 무슨 뜻? over 이렇게 밑에 under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반대로 얘기했네. overestimate. estimate가 무슨 뜻이야? 추정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추정하다, 측정하다, 어림잡아 추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over 같은 경우는 넘치게 추정하는 거니까 무슨 뜻? 과대평가하다는 뜻이고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과대평가하게 되는데 뭐에 대해서? The risk of being the victims of a plane crash. 예를 들어서 나오죠, 그죠? 뭐와 같은 비행기 충돌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라든지, or a murder, 뭔가요? 혹은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희생양이 되는 위험성을 뭐한다?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다는 게 왜? 이런 사건들 어때? 플레인 크래시라든지 car accident라든지 murder 같은 경우는 어때? 우리가 떠올리게 여러분들이 떠올리기에 가장 두려운 사건 혹은 여러분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일을 떠올리시오 라고 했을 때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뒤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들 and we underestimate the risk of dying from less spectacular 같은 경우는 spectacular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 극적인이라는 뜻이죠. 극적인, 덜 극적인 민에서 붙어 있으면 명사 무슨 뜻?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훨씬 더 덜 극적인 그런 수단이나 방법으로 죽는 위험성은 우리가 과소평가다는 얘기죠. 과소평가다는 얘기입니다. 뭐와 같은 such as 그런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diabetes 뭔가요? 얘는 이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혹은 stomach cancer 하면은 위장암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죽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우리가 과소평가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예시 들어놓고 보니까 어때? 여러분들한테도 자, 여러분한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게 뭐가 될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뭐 차 사고요, 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고 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플레인 크래시도 뭐 가능하겠고요. 만약 비행기 자주 탄다면 그런 것들을 뭐 가리킬 수 있겠죠, 그죠? 대신에 뭐는 좀 적을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좀 당뇨가 무서워요. 이러시면 별로 없겠죠. 당뇨가 걱정이에요. 이런 좀 없잖아. 물론 이제 나이대가 좀 다르긴 한데 아니면 좀 위장병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이런 친구들 별로 없단 말이야. 제가 뇌종양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러진 않고 혹시 무서운 사람을 만나진 않을까요? 아니면 car accident 차 사고로 당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왜? 저런 사건들이 더 뭐하기 쉽기 때문에 떠올리기 쉬우니까. 임팩트가 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주 떠올리고 세상은 그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보시면 the chances of bomb attacks입니다. 조금 더 가면 약간 폭탄 테러가 되겠죠, 그죠? 폭탄 테러의 어떤 chance는 무슨 뜻? 확률이 되겠죠, 여기서. 폭탄 테러의 확률은 are much rare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비교급 강조가 되겠고요, 그죠? 훨씬이란 뜻, 훨씬 더 어떻다, rare 무슨 뜻? rare 무슨 뜻? 희귀하다는 얘기죠. 희박하다는 얘기. 폭탄 테러의 확률 자체는 훨씬 더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than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진짜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제 폭탄 테러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특히나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묻혔지만 이제 예전에 한참 그 폭탄 테러 많을 때 해외에서 많이 발생할 때 런던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할 때는 혹시 우리나라에도 하면서 막 무슨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슬람 국가들의 어떤 중동 사람들을 추방해라 이런 뉴스도 있었고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봤을 때 어때? 확률 자체가 내가 어느 날 가다가 갑자기 무장 테러 단체의 폭탄 테러에 희생을 당할 만한 확률 얼마나 될까요? 희박하겠죠, 진짜, 그렇지? 자, 근데 이제 왜 그럴까? 왜 이런 것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떠올리기가 쉽잖아. 많이 접하잖아. 뉴스에서 또 이게 터졌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만 나오니까 큰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and the chances of suffering depression are much higher 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폭탄 테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확률이 낮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률은 확률인데 어떤 확률? 이렇게 되겠지, 그지? 뭐 할 확률은 are much highe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뭐 할 확률. 디프레션 같은 경우는 뭔가요? 우울증이 되겠죠.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을 겪을 확률은 are much 훨씬 더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이런 폭탄 테러보다는 우울증이 훨씬 더 무서운 요인일 수 있어요. 훨씬 살아가는 데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 못한다는 얘기지. 나 폭탄 맞으면 어떡하지? 이것만 생각하지. 내가 우울증으로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잘 안 한다는 얘기. 그다음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we attach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we attach too much likelihood to spectacular, flashy, or loud outcomes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attach가 무슨 뜻이에요? attach 무슨 뜻이야? 원래 붙이다라는 뜻이야. 붙이다 혹은 부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붙이다 부여하다. 자 우선 우리는 부여하다라는 얘기가 마찬가지로 too much 약간 부정적인 뜻이죠. 너무 많은 likelihood는 이제 가능성이 되겠죠. 지나치게 많은 가능성을 어디에? 여기에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스펙타클 극적이고 플래시 화려하고 그냥 보기 겉보기에 과장돼 있고 그다음에 loud 시끄러워 그런 결과물들의 가능성을 너무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too much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 문장인데 anything silent or invisible we downgrade in our minds라고 나와있죠. 보시면은 문장의 주어는 누굴까요? 이 문장의 주어 누구입니까? 위입니다. 위 맞아요. 위 동사는 downgrade입니다. We downgrade in our minds는 누가 봐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목적 어디 있을까요? 목적어 이거죠? Anything silent or invisible 얘가 목적어죠. 목적어입니다. 왜 앞으로 갔을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라 도대체 왜? 목적어 주어 동사일까요? 그냥 강조해주려고. 목적어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친구를 앞으로 끌어왔는데 주어 동사의 위치가 안 바뀌었네. 그쵸? 주어 동사의 위치가 안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왜 그럴까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뒤에 있는 친구가 앞으로 끌려나가면 도치가 발생해야 되는데 도치구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뭘까요? 도치구문 예외. 도치구문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얘는 약간 어법이랑 좀 결부된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주어가 대명사일 때 두 번째로는 목적어 강조일 때 이때는 주어 동사는 좋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그대로 쓴 거야. 동사 주어가 아니라. 그 다음에 anything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말이라든지 무슨 원 같은 경우는 통용사가 뒤에서 수식하죠. silent or invisible 같은 경우가 anything 뒤로 간 것뿐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것인데 어떤 것이야? 굉장히 silent 조용하고요. 상대적으로 뉴스 같은 데서 이제 잘 안 보이고 invisible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하는 경향이 있는데 downgrade가 무슨 뜻이야? 낮추다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in our mind 그냥 우리 속으로 그냥 무시해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our brains imagine impressive outcomes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두뇌라는 것은 상상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무엇을? impressive outcomes니까 결과는 어떤 결과는 훨씬 더 readily than ordinary good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강렬한 것들, 그죠? 인상적인 것들이죠. 인상적인 결과들을 상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뭘 readilly입니다. readilly는 무슨 뜻? 얘는 뭐 쉽게 이런 뜻이죠. 자, 뭐보다 orderly를 원습니다. 그래서 원스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outcomes를 그대로 받아주는 부정대명사 되겠고, 굉장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결과들보다는 쉽게 떠올린다는 얘기지, 그렇지? 무엇을 굉장히 강렬한 인상적인 결과들. 그렇다 보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확률의 폭탄 테러라든지, 아니면 사실 뭐 비행기 사고도 사실은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죠. 그러니까 뭐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임팩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비행기 탈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타는 이 비행기 괜찮을까? 가다가 내가 본 뉴스처럼 추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막 한다는 얘기. 아시겠죠? 사실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다른 쪽으로 떠올리기 쉬운 쪽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몇 번이 이게? 몇 번이 이게? 야, 그렇죠. 선생님이 그 6명 봤는데 정답자가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한 명인데 6명 중에 한 명 맞췄네. 다행입니다. 아닌가 차라리 없는 게 나을까? 굉장히 좀 처참한 수치인데 6명 중에 몇 번?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We made dramatic things more 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way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가요? 원래 way가 무슨 뜻이죠? weight 하면 뭐야? weight 명사 weight, weight training 할 때 무게잖아, 무게. 무게입니다. 여기서 동사로 쓰이는 way 같은 경우는 무게를 두다 중요시한다는 뜻이에요. 무게를 둔다는 어디에 무게를 둔다? 이 얘기는 중요시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무엇을 dramatic things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dramatic의 위에 나와 있는 어떤 형용사의 패러프레이징이 될까요? 어딨니? 이거죠. spectacular. 무슨 뜻? 극적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극적인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죠. 극적인 사건들, 일들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어요. 1번이 정답이었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brains think logically, not emotionally. 2번은 일단 뭐 두뇌 관련된 토픽은 아니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두뇌의 어떤 기능은 아니잖아. 3번 같은 경우는 어때? Our brains prefers for positive images? 아니죠. 두뇌의 어떤 선호도는 분명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선호도였어? 이거잖아. 1번에 나와 있는 극적인 일들에 대한 선호도라면 맞겠지. 근데 이건 갑자기 긍정적인 이미지? 아니죠. 긍부정은 아니었어. 긍부정 아니었구나. 4번 같은 경우는 How can people overcome their prejudice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 경우에는 뭐가 나와 있어야 돼? 사람들이 편견을 극복하는 방식, 과정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편견이 극복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어때? A way to reduce errors in risk analysis라고 나와 있죠. 그죠? 얘는 뭔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위험 분석에 있어서 에러를, 실수, 오류를 줄이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위험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렇게 해야 에러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이 안 나와 있잖아. 그게 아니고 지금 주제, 소재 뭔가요? 결국에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었죠. 첫 번째 줄에. 그쵸? 폴리시하다고. 뭐 하는 게 쉽게 떠오르는 방식, 생각들로만 우리가 세상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계속 뭘 얘기하나요?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과대평가한다는 얘기, 이런 큰 사건들, 과소평가한다는 얘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들,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러면서 마지막에 쐐기를 박잖아. Anything silent or invisible, 우리는 다운그레이드 한다, 이런 얘기잖아. 이해가시죠? 어떤 것들, 굉장히 조용한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두뇌가 imagine, 상상한다, 생각한다는 얘기죠. 뭐 어디에만 impressive outcomes에는 평범한 것들보다도 훨씬
인상 깊은 결과들에 초점을 맞춘다, 생각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극적인 것들, 일들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기문의 단어를 몰라도 틀릴 수 있습니다. 1번에 뭐 way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동사 way 이런 걸 몰랐을 때는 헷갈릴 수 있어요. 대신에 얘를 보고 dramatic 얘를 보고 좀 맞춰주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1번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2, 3, 4, 5까지 다 봤고요. 숙제. 우리 대입하기 끝났습니다. 대입하 끝났고 그다음에 당연히 무관한 문장 19, 20, 21 해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간 16, 17, 18 같은 경우는 오른쪽 페이지 39, 41, 43페이지 구문 분석 플러스 해석해 오시고 그다음에 맨 뒤에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 그리고 175까지 풀어보시면 돼요. 뒤쪽은 175페이지까지 풀어보시고 보기문이 있다면 보기문 해석도 써오셔야 됩니다. 답 찾고 보기문 해석 쓰기까지 그리고 단어 좀 잘 찾아와주세요. 고민을 좀 해, 알겠죠? 문맥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모르는 단어다 친 다음에 1번 뜻 갖다 쓰지 말고 알겠지?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6일입니다. 단어 페널티 있으신 분들은 남으시고 통과하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